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 어제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1.5%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강법이죠. 0.3%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또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환매 흐름이 잘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거기다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이런가? 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상승의 원동력은 미국 증시에 있죠. 다우산업지수가 2.18% 상승했고요. S&P 3%, 나스닥이 4.4%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을 미국에서 제시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5.8%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의 훈기가 우리나라 장 초반 완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날 때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후 오늘 장중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전역이 중국, 대만, 홍콩 등 증시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거래소가 또 강화가 됐을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 부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주식 거래소 코스닥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식 매수는 했는데요. 선물을 8,77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요. 어제 주식 1조 넘게 매수를 한 이후 선물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매수한 거의 1조죠. 1조. 예, 그 부분을 이익 실현을 했어요. 즉 오늘의 하락이 아니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거래소가 고점에서는 밀려서 코스닥 대비 약화된 이유는 선물 매도를 외국인이 대거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선물 매도,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불안한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3일 동안 매수한 양이 거의 1조예요. 거의 1조에 3일 동안에 선물 매수 5,800억, 2,000억, 2,970억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1조 1,000억이죠. 그중에 이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여기에서부터 3일 동안 매수한 거를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어요. 이거 금리로 따져도 1조를 매매를 해서 평균적으로 약 2%의 수익을 봤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매매해서 오늘까지 4일 동안 매매해서 1조 가지고 그러면은 1년으로 따져보세요. 2%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일 겁니다. 외국인이 단기로 선물해서 매수했던 거를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대신 주식시장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한 매수 이후 차익 실현도 나오지 않고 오늘도 약간이나마 매수를 했고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바닥권 탈피, 여기 바닥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래량이 동반돼서 의미가 확실하게 있어서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그랬죠. 이것이 상승 추세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에 조정이 있더라도 2400선, 2420 아래에서는 매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매수 이후 돌파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러한 저항대 그리고 또 앞에 저항대 거기에서 당연히 매물이 나와요. 매물 소화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의
일부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어제까지는 2400과 2500 사이에 박스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예, 딱 맞췄잖아요. 2500 살짝 출발했는데 눌렸잖아요. 예, 박스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에서 이 2500선을 다시 돌파를 해서 그 위로 고점은 더 높여가는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러한 수급 동향과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죠.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이거 조절할 것 같다. 이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 줄이겠죠. 그것이 오늘 시장을 대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가 바로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특징주에서 한번 볼 텐데요. 서한 중소형 건설사예요. 상한가 같습니다. 동부건설 상한가 갔어요. 중소형 건설사예요. 지능기업, 신원종합개발 등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도 중대형주요. DL건설 대림이죠. 예, 6% 장중에는 예, 19%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GS건설 장중에는 10% 급등을 했었는데 6.5%까지 상승을 하면서 중소형주는 급등을 했고 중대형 건설사도 나름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건설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리예요. 돈을 차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워낙 부채가 많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였고 작년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이거 이자가 2배로 불어났죠. 여기서 더 올라가? 부담되죠. 그래서 그동안 떨어졌고 못 올라갔던 건데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올리는 것이 조금 둔화될 것 같아.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이 부분. 미국에서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뉴스가 하나씩 나왔네요. 서한을 먼저 상한가 간 서한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서한 시가총액의 12배 육박하는 수주잔고 1조 3,200억의 수주잔고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뉴스로 아침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주 매기 확산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더 강세를 있었던 것이 동부건설인데요. 이게 중소형 건설주라고 해죠. 중형주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뉴스가 장 초반부터 활기를 띄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요. 불황 극복한 동부건설 수주잔고 8조 6박. 이거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 8조 6박하는데 야, 이거 7년치 먹거리를, 즉 수주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거기다가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금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고점에서 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상한가로 서한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쫙 끌어올렸죠. 장중 나온 뉴스 때문에요. GS건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자체가요 23% 급등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그 뒤에 서한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동부건설이 일단은 오늘 대장주로 먼저 치고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거라면 대장주 잡아야죠. 예, 관심을 기울일 거라면 다만 쫓아잡지 마세요. 오늘 건설주가 그동안 쉬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속 하려다가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동부건설 그렇고요. 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GS건설, 대형주단도 거의 그렇죠.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순환매를 기다리는 종목군이 대형주단, 중형주단, 소형주단이 있는데 오늘 대형주단이 안 움직이니까 중소형주단에서
이슈가 있는 건설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구나.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매일 말씀드렸죠. 오늘 안 움직였고 하락한 종목이 있더라도 실망 마세요. 자기 차례 오늘 하락한 종목은 내일 올라가고 오늘 급등한 종목은 내일 조정을 주는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시장의 원리고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대형주 단에서 오늘 현대건설은 보합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합, 강보합, 삼성물삽, 약보합 이렇게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선이었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요. 바닥에서 먼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아예 안 움직였었던 이러한 동부건설 한 방에 치고 올라간 이런 순환매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사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투어가 6.6%, 모두투어가 4.3%, 롯데관광개발이 1.6% 상승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주 중반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 이후 약간 쉬는 흐름이고요. 다만 하나투어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오늘 뻗쳐 올립니다. 이것도 그래요. 물론 롯데관광개발은 이 여행 뿐만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먼저 일어난 부분 분명히 있지만은요. 여기서도 순환매가 나타난 거예요. 먼저 올라가서 약간 쉬고 대신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종목이 오늘은 내 차례네. 그러면서 먼저 오늘은 뛰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원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그동안 많이 갔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못 갔죠? 올해는 연말 연시, 즉 해외여행 시즌에 해외로 많이 갈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여행주 흐름이 완화된 흐름,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호텔 신라 분명히 면세점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면 면세점 좋아지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여행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까지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추세를 또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줄 건데요. 오늘 코스피는 고점에서 밀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 종목 오늘 왜 떨어졌어? 오늘 어저께 잘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 그죠? 어저께 잘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어저께 잘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장은요. 외국인 주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면서 지수 완급 조절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지수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상승 추세 안에서 순환매로 오늘 못 올라갈 종목은 내일 혹은 모레 올라갈 거고 오늘 급등한 종목은 내일 약간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대감 더 가져도 되겠다.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